민주당 공천 부패 뇌물 사건, 네,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강선우 의원. 이 사람도 그 갑질 때문에 본래 여성가족부 장관 하려다가 갑질이 터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못 버티고 낙마했죠. 그 낙마를 청와대에서 그만두시라라고 통보한 사람이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현지. 이 사람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고향이 어딘지, 뭐 부모가 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공개를 안 했네. 한테 월급 받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 민주애국 시민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상식적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고위공직자가 정체를 밝히질 않아. 그게 뭐 북한에서 온 간첩인지 그걸 안 밝혀. 그것도 청와대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수행실장인데 안 밝혀. 그 대통령이 안 밝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통령은 북한에서 온 간첩을 자기 수행실장으로 데리고 있어도 안 밝혀. 국회에도 안 오고, 국민이 오라 해도 안 오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할 거야. 이상하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의 근저에는 그러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제가 나중에 또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는 또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 때가 되면 스스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강선우 지난번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그것 때문에 당신 그만해 라고 통보한 게 김현지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었다. 이번에도 이게 지금 이해훈, 도저히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터져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이해훈한테는 누가 통보할 거냐, 같은 김현지가 통보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강선우, 와, 이 사람 골 때리는 사람이죠. 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고, 공천 때 먹고 살만 하겠더만. 그리고 젊은 여자가 어디서 그런 못된 거를 배워가지고, 강선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생 끝장난 겁니다. 인생 골로 갔다 이거야. 이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공천 뇌물 사건은 저는 정말 한 20년 이내에 거의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 때는 있었겠지, 돈 받고, 당연히. 그거는 또 비례대표, 전국구, 이런 경우에지. 지역구로 돈 받고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고요. 이 보세요.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강선우가 제일 악질이니까, 보시면 그 김경이라는 돈 많은 서울시의원 하려고 하는 그 여성으로부터 1억 원을 이제 받았잖아요. 받았죠? 안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그냥 쉽게 원내대표를 할게요.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가장 힘이 센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와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죠. 살려주는 방법이 뭘까? 돈 빨리 돌려주고 김경 그 시의원 그 사람은 컷오프 시키고 또 뭐 고발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조치를 해야지 사는 길인데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최종 공천을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공관위원인 본인은 빠져야 되는데 강선우 의원이 그 회의에 가서 완전히 우격다짐으로 우겨가지고 이 김경 씨를 단수 공천을 시켰다. 이미 그 김경은 뭐 다주택 상가가 너무 많아서 아예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청년 여성 대상 지역구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는데 청년 여성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막 우겨가지고, 그때 굉장히 위원들이 이상하게 저 감당이 안 되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단수 공천을 줘버렸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라도 그날 가서 간사니까 안 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날 회의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저 좀 살려주세요가 실현된 것이죠. 내일 제가 가서 이 시의원 단수 공천으로 1억 받아먹은 거에 대한 대가로 해줄 테니까 내 좀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가만히 아니겠다 합니다. 그러니 내일 출석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알아서 우길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억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은 그 정도로 이런 문제가 결정될 수는 없다. 더 위에 고위급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높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가 2022년. 그러면 당 대표급 또는 원내대표급 이 의혹의 대상자다. 자, 거기까지 경찰이 과연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제대로 되면 수사하면 되는데 공수처장은 임명을 안 해버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억 원이라는 것은 참 효과를 잘 발휘했고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고발이 돼 있습니다. 1억이면은 징역 10년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이다. 특가법이다.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강선우는 제외하고, 강선우는 이제 징역 10년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징역 10년이 있고 별도로 3천만 원을 사모님이 받아서 챙겼다. 나중에 돌려주기는 돌려줬다. 두 명으로부터 2천만 원, 1천만 원. 그것도 이제 선거 때 돈이 드니까 선거 전에 돈 갖고 와라 해서 한 명으로부터는 2천만 원, 한 명으로부터는 1천만 원. 누구? 자기 밑에 그냥 자기가 꽉 쥐고 있는 사람한테 돈 갖고 오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역구인 그 동작가 거기에 민주당 기초의원 또는 시의원 공천을 국회의원이 하거든. 이거 돈 갖고 와. 그 사모들이 돈 갖고 와 거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판에. 제가 보기에 남자 국회의원들 절반 정도는 아마 부인네 사모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특히 선거 때는 돈 갖고 와 수금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봐왔거든요. 정말로 대놓고 돈을 그대로 다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요 한 10년 이내에 사모가 대놓고 물론 국민의힘이지 뭐 민주당도 지금 터졌잖아요. 사모가 김병기 사모가 밑에 기초의원 서울시의원 기초의원 그러니까 기초는 동작구 의원이죠. 자, 돈 갖고 와 2천만 원, 돈 갖고 와 1천만 원. 선거 끝나고 나서 돌려주기는 돌려줬다. 그렇지만 몇 달 있다가 돌려준 건 뇌물이다 했죠. 전부 다 뇌물입니다. 3천만 원. 그러면 김병기는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13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질이 나빠요. 감경되기도 어렵습니다. 강선우도 마찬가지고, 강선우는 막 온갖 거짓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 회의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내고 말이야. 정말 악질이거든, 악질. 감경 사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강선우는 정말 희대의 이 공천 뇌물 사건 징역 10년, 김병기는 희대의 사모가 포함된 공천 뇌물 사건 징역 13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의혹이 된 피고발 사건이 막 11건이잖아요. 11건. 자식 문제도 있고 또 사모님 문제도 있고 정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이런 게 소문이 안 났을 수가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김병기 씨도 친명 중에 친명이라면서요. 이재명 척근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국은 끝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겨우 2년 차고 만으로 하면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7개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청와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가장 위험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7,800억 거의 1조 되는 돈을 재벌 회장 쪽에서 먹었다면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겠지. 그런데 김만배, 남욱이라는 허접한 놈들이 먹었다. 그것도 검찰이 항소도 못하도록 이재명 권력이 나서서 논리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비틀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도록 해. 그 7,800억을 그 반환 받겠다라고 하는데 하지 마. 그놈들이 먹도록 해. 그거를 이해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개딸들도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그것은 핵폭탄입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을 나는 안 잡을 거야.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소폭탄이 될 것이다. 웃는 것은 참 웃을 마음이 아니지만 앞으로 닥칠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닥칠 2월 달부터 몰아닥칠 이해훈 후보가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것도 말하지도 않은 소리. 그러나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이제 또 몰아닥칠 또 엄청난 고위험 경제난.
퍼펙트 스톰은 맞아. 내용을 몰라서 문제지. 자,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자, 정리하면 김병기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님, 당신 가족이 조금이라도 강선우 씨 당신 말처럼 나 좀 살려줘. 살려드릴게요. 모든 건 국민 앞에 딱 기자회견 열어서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 수사받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정말로 통곡하면서 당신들의 죄를 낱낱이 국민들께 보하세요. 변호사 만나고 자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해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애국 시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투명하고 그리고 법은 살아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예, 이 대한민국 5,200만 민주 혁명투사가 사는 이 나라에 어떠한 권력도 권력을 전행할 수가 없다는 것,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대로 된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경제적으로 서민이 잘 사는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갑시다.